예스맨이 아니고 예산맨이네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산. 우리나라 예산 어쨌든 총괄하는 것이 기획재정부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네. 바로 홍남기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전에 기획예산처 출신에서 예. 예산 기준과장을 했던 예산 전문가, 예산맨입니다. 바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최근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놓고 예. 실은 당하고도 좀 문제도 있고 여야 예, 예. 관련해서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 바로 이 예산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예산맨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패싱 논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서 이미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다 들이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나. 그러면 제 입장이 분명해졌죠. 홍롱아님, 지금 네. 이게 부총리와 총리 발언이 하루 안에 어제 하루 동안 나온 얘기인데 전혀 상반된 것 같은데 도대체 긴급재난지원금 준다는 건 알겠는데 네. 뭘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는지 더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 묘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앞으로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올려야죠. 예. 이제 이 안은 이제 규모도 파악해야 되니까 나중에 2차 추경과도 연계가 됩니다. 예. 근데 당초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왔던 부분은 하위 70%고요. 예. 이것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마 그 70% 안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이걸 가지고 아마 국회에도 계획을 줄 것 같고요. 그 70%에 한해서 9조 1,000억 원이라는 예산도 뽑힌 거고 네네. 그 중에서 뭐 전액은 다 세출 조정, 네. 새로 적재국책을 발행 안 하고 현재 500조 넘는 슈퍼 예산 속에서 이것 갖고 저것 갖고 해가지고 깎아서 절약해가지고 채우겠다라고 경제부총리는 얘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야 모두가 전 국민으로 바뀌었고 예. 또 정세균 총리도 국무총리도 일단 다 주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해진 거죠. 예. 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예산 규모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2차 추경 규모도 달라지고요. 네네. 그리고 전 국민으로 하게 되면은 9조 이상이 되겠죠. 네. 11조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적자국채 발행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세출 조정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지금 좀 이따가 뭘 발표해야 되냐면은 직장인 샐러리맨 중에서 자산가액 그렇죠. 기준 어떻게 할 건가도 한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힘들어진 거를 증명하는 서류도 이제 곧 밝힌다고 했는데 그거 할 필요가 또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우리 예산맨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혼자 외롭게 좀 떨어진 듯한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정세균 총리 말대로 일단 다 주고 정부한테 일단 다 주고 나중에 고액자산가들한테는 돌려받겠다. 이게 현실성 있나요? 그게 이제 적합성에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문제는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주고 마지막 직장인은 연말정산하게 될 경우 예. 혹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면은 네.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나 누가 돈을 벌었나가 더 명확해지니까 그 수준을 가지고 최신 자료로 이제 잘라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문제는 뭐 전 국민을 주든 70%를 주든 원보이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어쨌거나 경제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계속 소외를 네. 번번이 당하고 그러게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그리 보기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니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지금 여야도 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쨌든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지금 부총리까지 시켜놨을 텐데 네. 이 나랏돈 문제를 자꾸 주변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괜찮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경제 전문가인 경제부총리가 소외되는 것은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아 그래요? 뭐 계속해서 이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어떤 이 구색 맞추기의 이 자리로 바뀐 지가 정말 꽤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자세는 앞으로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좋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네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지금 몇 주째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되는데 빨리 정부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